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몇 년 전 제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엔 잘생긴 외모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데이트 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의 시간도 좋았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고부 갈등 없이 시어머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어 어머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으니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다녀 당연히 졸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늘 학업을 마무리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 남편에게 조심히 이야기를 꺼냈고 검정고시를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의 뜻을 알았는지 남편도 회사 업무 끝나고 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인지 검정고시는 한 번에 합격했고 시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꾸준하게 한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상사분을 가끔 만나면 늘 성실하다고 칭찬을 하여 아내로서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남편은 회사에서 대출이 나오니 그걸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맞벌이지만 양가에 들이는 돈도 있고 지출이 많기에 너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자기가 본 상사분 있지? 우리 사정을 잘 알잖아. 그분 아버지가 대부업 하는데 은행보다 싼 이자에 빌려준다고 하네. 그 아파트 사면 2년마다 이사비, 복비 등등 나가는 돈이 많잖아. 빌려달라고 할까?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고 서류만 꼼꼼하게 본다면 좋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사의 도움으로 아파트에 이사를 갔고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이자와 원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달 빼먹지 않고 줬는데 어느 달은 너무 힘들어 못 주는 달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어쩌지 하고 이야기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이야기 잘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별 걱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커피숍에서 우연히 그 상사분을 만났고 먼저 다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싼 이자에 큰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도 가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번 달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말씀드리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처음 듣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뭐지? 생각했고 죄송해요. 제가 다른 분이랑 헷갈렸나 봐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도움 주신 상사분 그때 그분 아니야? 하고 물으니 맞아. 그 선배지. 참 좋은 분이야.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직구매 당시 이자 비싸다고 걱정해서 저한텐 싼 이자라고 거짓말하고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주말에 남편 개인 서랍을 열어보았죠. 서랍 밑에 제가 모르는 공간이 있었고 그쪽 서랍을 뒤지니 처음 보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야근 수당 등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물며 월급도 제가 알고 있던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돈 없다고 해서 저만 끙끙거렸는데 자기 혼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대출금 일부도 매달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면서 부인한테 매달 이자를 받았다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바보같이 이자를 못 줄까봐 혼자 걱정하고 잠 못 잤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 퇴근할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상사분 만났는데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당신이 그 선배를 왜 만나? 말했습니다. 아니, 우연히 길에서 봤어. 그래서 인사드렸지? 말하니 남편은 별말은 안 했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응? 무슨 말? 전혀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아냐, 괜히 선배한테 돈 빌린 거 다른 직원들은 모르거든. 옆에 누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나를 속이며 자기 뱃속을 불리고 싶을까?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기엔 내가 서랍을 뒤진 꼴이 되겠다 싶어 이야기하지 않았죠. 다음 날 출근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저 몰래 딴 주머니를 차긴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쓰겠지 라는 희망회로를 돌렸습니다.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바엔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매달 대출금을 내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0년째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엄마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전세로 살면 좋지만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 된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평소 부동산 갈 일이 없는 저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도와줬던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옛날부터 우리 집 전세 구할 때 도와주셨고 남편과도 평소 친분이 있어 믿고 부탁할 수 있었기에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장님에게 인사를 했고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커피를 내주셨습니다. 동네, 예산 등 상담을 드렸고 어느 정도 몇 가지 매물을 찝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집을 보러 갈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약속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갑자기 축하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축하냐고 물어보니 몇 달 전에 남편분이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사지 않았냐고 이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당황했지만 연기를 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오피스텔을 샀나? 무슨 생각이지? 별의별 상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오랜만에 남편 개인 서랍을 뒤졌습니다. 단순한 건가? 아님 멍청한 건가? 그때와 동일하게 통장들이 있었고 추가로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오피스텔을 구매한 게 맞았고 의문인 출금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항목인데 월세를 받고 있다면 왜 관리비며 공과금을 직접 납부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서류에 적힌 주소를 종이에 적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한테 말하니 바람 같다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순진한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무섭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본인 일인 듯 화내며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저녁 때 그 집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100%라고 확실하다며 본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왜?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업체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방문한 업체. 준비한 서류와 사진들을 보니 역시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가 맞았고 주말마다 어딜 가나 했더니 그 여자 집에 갔던 거였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온 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들어온 남편을 보니 몽둥이로 후드려 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기에 억지로 참으며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신나게 말했고 제가 반응이 예전 같지 않자 왜 그래? 당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며칠 휴가를 쓰고 친구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혼 후 챙길 건 다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전 평소 저에게 잘해주신 시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니 애미야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이놈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용서해달라고 말을 못하겠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시어머니는 대신 사죄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다 늙은 시어머니가 무슨 죄라고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증거와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히히덕거리며 저에게 장난을 쳤고
그 모습이 역겨워서 오피스텔 주소를 읊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은 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말을 더듬었고 저는 내연녀 이름을 읊었습니다. 벙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저는 저기요, 이 아파트 살 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뭐 회사 선배 아버지한테 빌려?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남편 면전에 던졌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러니? 내가 처음에 통장 발견했을 때 사정이 있겠지. 어차피 우리 가족을 위해 쓰겠지 생각했어? 근데 이 오피스텔은 뭐니? 그 집에 사는 여자, 니네 회사 주임이더라. 어쩜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저는 이악 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성공했네? 두 집 살림 할 만큼 돈도 많이 있어서?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소리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 없던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고마워. 내가 살면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말이야? 그 돈은 내 돈이야. 그걸 왜 너한테 줘? 어이없는 듯 말했고 저는 재산 분할해야지. 내가 다 알아봤는데 그동안 돈 많이 모았더라. 내 돈도 빼먹더니 아주 부자 됐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웃기고 있네. 내가 번 돈이야. 어디서 뺏어가려고 약을 쳐? 화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마침 아들이 학원 끝나고 집으로 왔길래 같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을 리가 있나요?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각 부서별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내연녀는 회사에서 쪽이란 쪽은 다 당하며 잘리게 됐고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를 했죠. 알게 모르게 남편이 투자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통장에 있던 돈 말고 더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끝내고 양육비까지 받아낸 뒤 우리는 서류상 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게 됐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머리를 때리며 무릎 꿇으라고 말했고 자신도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한 번 더 사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잖아요. 저딴 쓰레기가 문제죠. 하며 어머니만 일으켰고 저는 바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사는지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아빠 없이 잘 자라준 아들에게 고맙고 저에게 잘해주신 시어머니를 본받아 앞으로 생길 제 며느리에게도 멋진 시어머니가 되어줄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